넷플릭스 인간 수업은 청소년의 추악한 범죄를 현실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좀 과장되고 저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 N번방 사건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주요 캐릭터만 소개드리자면 고등학생 지수는 공부 잘하고 조용하며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부모로부터 방치된 소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집을 나가버리죠. 생활비다 학원비다 살아남기 위해 조건 만남을 알선하고 몸 파는 여성을 보호하는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규리는 소위 말하는 핵인싸에다 공부 잘하고 집도 부자인 학생입니다. 하지만 규리의 내면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어딘가 뒤틀려 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싶어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죠. 하지만 부모의 방치가 만든 괴물소년과 부모의 간섭이 만든 괴물소년은 우연한 계기로 가까워집니다. 지독하게 똑똑했던 규리는 지수의 이중생활을 알아채게 되죠.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규리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지수의 비밀 알바를 함께하게 되죠. 두 학생을 옆에서 지켜본 담임 선생님은 그들의 지능은 뛰어나지만 감정적 공감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 성향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그쪽은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긴 하니까요. 아무튼 두 괴물이 만나고 그들의 사업은 번창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나비 효과가 되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10대의 범죄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지 그 과정을 10대의 시선과 언어로 스릴 있게, 때로는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메시지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게 드라마 속 담임 선생님 같은 어른이 꼭 필요하다는 걸 전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 드라마 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개인적인 후기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전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볍게 1화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 10화까지 그대로 달려버렸네요. 인간 수업은 사이다와 고구마, 천당과 지옥, 빡침과 응원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드라마입니다. 초반의 지수는 아주 영리한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그 누구도 지수의 나이나 성별, 얼굴 등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죠. 하지만 규리가 등장하면서 그 역할을 뺏기게 되는데요. 지수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과 행동은 답답하고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번 그걸 규리가 수습하는 시기죠. 그래서 드라마는 널뛰기를 하는데요. 사건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하는 궁금증에 다음을 보게 만드는 드라마죠. 부부의 세계가 답답함이 주는 피로감이 있듯이 이 드라마도 비슷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박주연이 연기하는 규리가 피로감을 날려주는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들의 범죄가 끔찍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응원하게 되는 것도 규리라는 캐릭터 덕분이기도 하죠. 게다가 배우 자체가 주는 매력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하면서도 시문화 같은 느낌도 있고 능청스러운 연기가 핵인싸 여고생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27세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욕을 달고 사는 캐릭터인데도 상스럽지 않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게 매력적이죠. 다음으로 호감이었던 캐릭터는 박혁권이 연기하는 담임 선생님인데요. 이분도 욕을 달고 사는 캐릭터죠. 욕쟁이 할머니 같은 매력이 있고 학생을 진심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캐릭터입니다. 대사 하나하나에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의 길템이 평범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지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되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 즉 꿈이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며 직접 사람을 대하지 않는 앱을 통해 감정이 배제된 로봇 목소리로 감정 교류 자체를 차단했으니 성매매라는 것에 그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규리 역시 꿈이 없습니다. 부모가 정해놓은 미래, 올바른 미래를 향한 길이라는 강요, 심적 폭력 속에 방치되어 삶의 의미를 잃어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연민 같은 공감 능력을 상실해 오직 돈만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지수에게 돈이란 평범한 미래를 사는 도구입니다. 규리에게도 돈이란 미래를 사기 위한 도구, 단 자신만의 권력을 획득하는 도구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처럼요. 미니에게 돈이란 사람과의 관계를 사는 도구입니다. 성매매로 번 돈으로 기태에게 살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구걸하고 이내 영감님에게도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선물하며 정을 갈구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언제라도 인연이 끊어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아이입니다. 버릴 것 지수에게 주는 것도 일종의 관계 형성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짜증내며 귀찮아하지만 철저히 혼자였던 아이들이 돈이 필요한 이유 모두 불안정한 삶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을 테지요. 시작은 청소년 성매매인 듯 했지만 이야기는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혼자였던 아이들이 돈이 아닌 것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정황들이 상당히 깊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요. 부모의 부재 속에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는 두 명의 어른, 단순히 경찰과 선생님이라는 직업적 설정을 넘어 둘 다 아이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많은 인물로 설정한 것. 이 역시 괜찮게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영감님 스토리 중간에 뭔가 빠진 느낌. 자신만의 전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구 말고 뭔가 더 있었어야 한데 영감님의 희생이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냥 그렇구나로 끝나기엔 미완성의 느낌이 많아요. 요즘 가장 낭비되는 말이라 생각하는 게 공감입니다. 동감이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의 것이고 공감이란 다른 이를 이해하는 것인데 요즘 소셜에는 동감하는 사람의 글에 공감한다 쓰는 게 많더라고요. 심하게 질풍노도인 청소년을 다룬 영화. 드라마는 동감하는 게 아니라 티끌만큼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걸 보라고 만드는 것일 거예요. 인간 수업의 아이들에게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범죄자가 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느냐? 누군가에겐 전부일 수도 티끌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공감 포인트는 너무나 잘 보여준 듯 싶네요. 그리고 악화 일로의 상황들 도저히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도 흥미롭게 잘 봤고요. 청소년 범죄물이라는 내용만 언뜻 보고 정주행 시작했는데 청소년이 조건 만남이라는 성매매 포주가 되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점점 더 큰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넷플릭스 한국 컨텐츠인데 한국 거라는 것이라 선정적인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소재 자체가 한국 배경의 한국 청소년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자극적이다. 외국 하이틴물은 이게 하이틴물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야한 장면도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까진 안 되나 싶었음. 불행 중 다행. 하이틴물을 워낙 좋아해서 한국 청소년 영화는 매우 많이 봤다. 보통 왕따, 자살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최근에 본 박하영, 한공주도 피해자가 초점이고 내용이 심히 심각하여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영화긴 했다. 한공주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니 그런데 인간 수업은 피해자가 아닌 주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약간의 후회는 하는 것 같으나 이도 자기들이 피해를 봐서인 것 같고 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것 같은 애들이 주인공이다. 걔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갈수록 자신들만의 이해를 추구하니 씁쓸하기 짝이 없었다. 영화나 드라마가 시대상을 반영하고 사회 고발적 기능도 가졌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싶었다. 한드는 자본이나 수위 조절 때문에 소재의 한계가 커서 유치뽕짝이 많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15세 관람가를 만드는 착한 비결이기도 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아니면 한 30년 뒤에나 방영 가능할 듯한 소재다.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 클래스 마약 청정 국가인 줄만 알았던 대한민국도 승리 게이트로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청소년 성매매도 N번방 사건을 통해 가해자 중 청소년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인간 수업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내용이 아님을 증명한다. 하이틴물 중 루머의 루머 같은 경우는 자극적이긴 마찬가지지만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캐릭터는 임기용이 연기한 대열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대열은 조폭 출신의 망해가는 노래방 사장인데요. 코믹한 순정파 캐릭터로 등장해서 입만 열면 나오는 온갖 드립으로 드라마에서 코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친근함과 섬뜩함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단함이 느껴지는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너무 극찬만 늘어놓았는데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10대 사이코 패스 범죄자들의 완전 범죄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초반에 보여주는 지수가 보여주는 천재성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똑똑한 10대 범죄자들의 어설픈 범죄가 이어질 뿐이고 잡혀도 진작에 잡혔을 상황과 증거들이 수습이 안 된 채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이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10대들이 벌이는 걷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추악한 범죄와 고구마와 사이다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개성 있는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에 맛, 흥미진진한 전개. 이번 연휴에 몰아서 보기 좋은 드라마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등급은 봐도 됨입니다.